자, 이 문자 한 줄 때문에 내가 모은 큰 돈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. 내가 전월세나 매매를 하려고 집을 보러 다닐 때 중개사님들이 하시는 말들 중에 이거 몇 팀 보고 간 집이에요. 가계약이라도 하세요. 이거 놓치면 진짜 아깝잖아요. 뭐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나요? 그래서 막상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별론 것 같아가지고 취소하려고 할 때 이 가계약금 낸 거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 이게 보통은 다들 한번 보낸 가계약금은 못 돌려받는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. 이 문자 내용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못 돌려받을 수도 있고 계약금까지 다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알면 정말 쉬운데 모르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이렇게 큰 돈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계약할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. 보통 우리가 집을 보러 가게 되고 마음에 들면 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금이라는 걸 먼저 보내게 되는데요. 이 가계약금이라는 게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 현장에서 그냥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 없어서 많이 헷갈려들 하시죠. 이 가계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계약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까지 물어줘야 할까요? 그럼 예시를 통해서 계약 성립 여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사례자의 상황은 전세 5억의 집을 보고 본 계약 전에 가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. 계약금은 전세금의 5억의 10%인 5천만 원, 가계약금은 500만 원으로 가정했습니다. 그럼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보통 이런 식으로 중개사님이 문자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보내주게 되죠. 첫 번째로 A아파트 101동 1202호 전세가격 5억, 가계약금 500만 원, 계약서 작성일은 24년 11월 20일이다. 두 번째, 내용은 같고 추가 내용으로 잔금일 12월 20일에서 앞으로만 당길 수 있다. 매도인은 계약금의 100을 지급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 후 해지할 수 있다. 세 번째, 내용 역시 같고요. 추가로 본 계약 전까지 매도인은 받은 금원의 100 배상, 매수인은 보낸 금원을 포기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.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문구가 약간씩 다르죠. 이런 상황일 때 취소를 하고 싶다면요. 첫 번째 내용은 가계약금을 그대로 돌려받고 취소를 할 수 있고요. 두 번째 내용은 가계약금 500만 원이 아니라 계약금 전체인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계약금으로 보낸 500만 원만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 세 가지 내용의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? 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요, 매매 목적물과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있었다면은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내가 계약하려는 집 주소, 계약일, 잔금일, 계약 취소 이런 관련 내용들이 가계약 문자에도 정확하게 적혀 있으면 계약으로 본다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문자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잔금 지급일이 없고 해약금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 문자로 보기 어렵죠. 그래서 계약 무효로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요. 두 번째 내용은 계약금 포기 조건이 붙기 때문에 가계약금 500만 원이 아니라 계약금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거죠. 마지막 세 번째는 말 그대로 보낸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. 요즘은 거의 대부분 중개사님들이 가계약 문자를 보낼 때 가계약금이라고 안 쓰고 계약금의 일부라고 적어 놓으시는데요. 가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니까 확실하게 계약금의 일부라고 적는 거죠. 자, 오늘 내용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계약의 효력은 매물 정보, 금액, 구체적인 대금 지급 방법, 그러니까 중도금이나 잔금일 같은 이런 내용이죠. 이런 세 가지가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계약의 효력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가계약할 때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, 이게 너무 기본적인 내용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알려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로 가계약금을 중개사님한테 보내면 안 됩니다. 모든 부동산 거래의 기본은 매도인 계좌로 직접 보내주셔야 합니다. 자, 두 번째로 가계약을 할 때 서로 협의된 내용의 문자를 받기 전에 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. 중개사님이 일단 빨리 매도인이나 임대인 계좌로 돈을 보내고 계약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내주겠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해서는 안 되겠죠. 이게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문자나 카톡처럼 증거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. 언제든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송금해야 합니다. 세 번째로 가계약금이나 계약금 넣는 날 중개사님이 중개 보수를 달라고 해도 주시면 안 됩니다. 모든 계약은 잔금을 치르고 거래가 다 마무리된 후에 드리면 되는 거죠. 이렇게 부동산 가계약에 대해 한번 말씀드렸는데요. 이 가계약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집을 먼저 보러 가셨을 거예요. 그래서 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내 집 마련 영상 참고해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